입니다. 제가 사실 이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거를 왜 궁금하게 됐냐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3프로 TV, 3프로 TV 아시죠? 3프로 TV 보십니까? 3프로 TV 보십니까? 3프로 TV에 충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하락폭이 한 번 더 올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 같은 게 이제 실제로 나오기 KBS 에서 시작하면 실물 경기에 이제 KB의 그렇죠. 어떤 크게 한번 훼손이 직원분이 오고 나오셔서 네. 그런 그때가 이야기들을 언제쯤이라고 하시는데 생각은 주택 분들 전망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시는데 요분이에요. 의견 이렇게 보시라. 하시는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시 1회차에 말씀드렸죠. 요 가격과 벌집 순환 거래량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벌집 순환 모형을 가지고 이제 지금 시장을 어느 단계에 부분을 있나 지금 예측을 하는 요런 이제 벌집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이게 궁금해서 벌집 순환 모형을 저도 사실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벌집 순환 모형을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자 해서 저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지표인가 실제로 시장에 이런 볼만한 지표인가 그것들을 일단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지금 화면 안 나오는데 지금 화면 안 났죠? 지금 이제 그죠?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자 다시 잠시만 제가 채팅창에 찍어봐 드릴게요. 벌집 순환 모형이 앞에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벌집 순환 모형을 어떻게 제가 관심을 갖게 됐냐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보호망이 있을 때하고 보호망이 벗겨질 때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링크를 제가 한번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3프로 TV를 보면서 어쨌든 벌집 순환 모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주택 시장을 전망하는 하나의 회복되는 단계 이게 지금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의미가 있을까? 요분이 이제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벌집 순환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KB에서 KB라면 그래도 공신력 있는 그죠 부동산 분석 기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제가 분석한 과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쟤는 뭐 선포마이너 사람은 어떻게 그 데이터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은 벌집 순환 모형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모르시죠? 그래서 벌집 순환 모형이 뭔지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게 뭐 영어로 하면 허니컴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죠, 사이클. 이렇게 6단계로 구분해서 주택 시장이 1국면, 2호황기, 회복기, 호황기, 침체기,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이렇게 순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주택 거래량과 여기 지금 자 화면이 여기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 주택 거래량과 주택 가격 두 가지만 가지고 주택 거래량이라는 지표랑 부동산 지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거는 거래량이랑 주택 가격 두 개만 가지고 이 사이클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사이클을 볼 수 있다는 그렇게 벌집 형태로 순환된다는 모형이에요. 기본적으로 개념은. 그래서 이게 1994년에 네덜란드의 얀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한 논문에 소개한 거고 거래량하고 가격하기 어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순환하면서 변동된다. 이 이론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모든 것들을 처음에 할 때는 의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거래량이랑 주택 가격 두 가지
이 가격이라는 거는 결과고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 주택을 매수했느냐는 거래량 그 두 가지 지표 가지고 사이클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지표만 가지고 그게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너무 조금 사실 빈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두 개만 가지고. 근데 빈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뽑으라면 거래량이랑 주택 가격이죠. 우리 주식 차트도 보시면은 대부분 그죠? 주식 차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랑 거래량만 나오잖아요. 그죠? 가격이랑 대부분 거래량만 나옵니다. 예. 그 제일 가장 지표 중에는 기본적인 게 가격이랑 거래량인데 그래서 지금 부터 제가 오늘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서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벌집 순환 모형을 처음에는 저는 엑셀로 다 이제 만들어 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게 결국에 뭐다? 가격이랑 거래량 두 개만 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게 거래량이고 이게 서울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거래량이랑 가격이라는 데이터 두 개만 가지고 요렇게 차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벌집 순환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죠.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뭐 이렇게 잘 그죠?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 저도 계속 연구하고 분석을 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건데 자, 화면하고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이제 거의 90명 정도가 들어오셨네요. 네. 제가 잘 듣고 계신지 궁금하니까 계속 채팅을 한 번씩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관련 논문들을 이때까지 사실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게 생뚱맞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나왔던 분석 방법이고 모델이기 때문에 관련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논문들을 쫙 찾아봤어요. 그래서 논문들을 쫙 찾아보고 제가 그 논문들을 다 찾아본 것들을 핵심들 요약 이제 대부분의 논문들을 보면 같은 어쨌든 벌집 순환 모형에 대해서 분석하고 검증한 거기 때문에 내용들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것들을 제가 다 빼고 요약해서 제가 논문들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왜 근데 이걸 검증하느냐? 이게 사실 검증이 다 끝났고 뭐 제대로 다 뭐 통용되는 거다. 그러면 사실 제가 따로 검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이제 주택 이제 벌집 순환 모형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맞다, 이게 틀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유명한 분인데 책을 쓰셨는 내용에도 주택 순환 모형은 뭐 잘 맞지 않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맞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그분이 맞다, 틀렸다를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직접 검증해서 왜냐하면 그 검증한 사람이 어떻게 검증했느냐에 따라 데이터를 또 잘못 만지게 되면 데이터의 특성을 모르고 잘못 만지게 되면 이상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제일 제가 처음 분석했던 논문입니다. 이제 2011년도에 국토연구에서 뭐 이제 책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68권에 나온 이제 논문에 수록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한국 주택 시장과 벌집 순환 모형에 관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한국 주택 시장과.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뭐다? 네덜란드의 얀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목포대학교의 뭐 지적학과 시간 강사가 이렇게 이제 논문으로 쓰신 것 같던데, 그래서 내용을 이제 지금은 첫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벌집 순환 모형에 대한 요 개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읽어봐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집 순환 모형은
1994년 얀센의 논문에 적용되어 주택시장의 순환이 설명되었다. 이 논문은 네덜란드의 4개 도시를 대상으로 벌집 모형의 주택 경기 순환을 검증, 주택 거래량과 매매 가격의 평균 가격을 분산 그래프로 표현하였으며 그중 에인트호번과 네덜란드의 에인트호번이라는 도시와 엔스헤데 2개 도시의 벌집과 유사한 모형으로 순환함을 발견하였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 도시를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요렇게 이제 벌집 순환 모형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뭐 네덜란드에서 처음 그 얀센이라는 한 사람도 이게 네덜란드의 모든 도시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게 아니라 2개 도시에는 벌집과 유사한 모양으로 순환함을 발견됐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가 논문으로 쓴 거죠. 그래서 그 논문에 의하면 벌집 순환 모형은 주택 시장의 외부 환경인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과 그죠? 제 강의 뭐 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큰 거부터 보라고 하죠. 그래서 유동성, 경기 이 부분부터 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시장의 외부 환경인 경기 사이클과 비탄력적인 공급, 그리고 공급 분양 생산의 레그의 발생, 이제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택 공급에 그 영향을 받아서 주택 시장 내부의 거래량과 가격의 관계가 일정한 육각형 패턴을 나타내면서 시계 역방향으로 변동순환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얀센이 이제 했다는 뭐 이 배경 자체가 일단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보는 분석 방법이랑 같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외부 환경인 경기 사이클, 유동성 사이클이랑 그 안에 주택 공급 수급에 대한 사이클의 불일치성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게 뭐 어쨌든 이제 외국 네덜란드에서 했지만 결국 주택이라는 게 네덜란드라고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기 순환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네덜란드든 한국이든 그런 것들이 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죠. 이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벌집 순환 모형은 주택 시장의 수급에 대해 1차와 2차 시장으로 구분한다. 주택 거래는 2차 시장에서 더 빈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일단은 수급에 대해서 1차로 2차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1차 공급자는 수요자가 아닌 건설업체 또는 주택을 팔고 다시 구매하지 않는 공급자를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건설사가 주택을 처음에 지어서 공급을 하면 개인이 사는 사람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한건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수요자는 자기 주택을 팔지 않고 새로 또는 평생 구매하거나 외부로부터 진입하는 경우고, 자, 그러면 2차는 뭐냐? 그래서 2차 수요자와 공급자는 동일 시장 내에서 자기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 주택을 팔고 다시 주택을 구매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2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게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다. 그래서 갈아타기. 요즘 같으면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사실 장 초반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폭등하지 않죠. 그 장 중순으로 되면 거래량이 활발해지는 게 왜 이제 그런 것들도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부터 실거주자들이 갈아타기를 시작하기. 처음에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을 이렇게 일으키지만, 그죠? 초반, 중반이 지나게 되면 갈아타기, 실수요자들이 갈아타기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훨씬 더 크게 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격보다 거래량의 변동이 크다는 거죠. 가격의 변동보다 거래량의 변동이 그때부터는 2차 시장에서는 거래량의 변동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벌집 순환 모형에 의한 주택 시장 순환은 6개 국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말이 좀 빠르나요? 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6개 국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내외부 환경 그리고 1차 시장, 2차 시장의 거래와 가격의 관계를 통해 주택시장이 이 전환점이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벌집 순환 모형이. 이제 어디 가서 벌집 순환 모형이 뭡니까 하면 대충은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설명을 못 하더라도 이해는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가 아니라 벌집 순환 모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략적인 걸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여기 국면 이 6개 국면을 이렇게 따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1국면은
경제 전망이 밝은 국면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외부 경제 이런 것들도 다 연관된 사이클을 얀센이 도입한 거니까. 그래서 1국면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회복기고 경기 호조라고 돼 있죠. 예, 회복기고 경기 호조고. 그래서 경제 전망이 밝고 신규 진입자로 1차 시장의 수요는 증가하므로 차트를 읽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쪽은 거래량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커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 위로 올라갈수록 뭡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4분면 차트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이건 이제 4분면은 아니고 2분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커지는 거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뭡니까? 1국면은 뭐예요? 그러면 거래량은 이렇게 조금씩 가지만 가격은 이렇게 더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1차 시장의 수요는 증가함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거래량이 요만큼 늘어나죠. 거래량이 늘어나고 공급자는 공급을 늘리기를 원하지만 공급의 비탄력수로 가격은 상승한다. 이제 이거는 사실 그 전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급을 이제 계속 분양을 안 하고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공급이 새로 들어오는 것들도 없고 경기는 좋아졌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원하지만 공급은 바로 비탄력적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설명하는 거랑 거의 동일한 원리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제 이제 시장을 넣은 거고, 2국면을 설명을 드리면, 자, 2국면은 외부 요인에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증가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요때 여기가 2국면이죠. 2국면쯤 되면 실제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렇게 가면 뭡니까? 거래량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줄어들죠. 거꾸로 갔죠, 이렇게. 그래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지만 뭐예요? 가격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예. 거래량 올라가지만 가격은 줄어드는 구간.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거래량이 줄어드냐? 가까운 미래에 부정적인 전망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언제쯤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의 불투명한 전망으로 1차 공급자는 착공을 줄이기 시작하고 거래량도 줄어들지만 가격이 오르기 전 시장 진입을 원하는 1차 수요자는 계속 증가하여 가격은 상승한다. 2차 시장에 참여자들은 불안정한 경제 전망 때문에 이사 계획을 연기하게 돼 거래량은 축소된다. 이제 이렇게 2국면으로 가고, 3국면에서는 거래량은 추락하고 3국면은 뭡니까? 3국면이 뭡니까? 이렇게 보면 거래량은 완전 바닥이죠. 거래량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뭐예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정체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3국면. 침체 진입기, 침체 가시화. 그래서 3국면에서 거래량을 추락하고 가격은 정지하며 경기는 나쁘게 전망된다. 이런 구간이고, 그렇지만 이미 생산의 지표 효과 때문에 착공되었던 주택 공급은 계속되면서 1차 공급량은 수요보다 높거나 같아진다. 그래서 한편 2차 공급의 수요와 공급은 하락하고 거래 규모도 줄어든다. 이렇게 3국면을 지나가서 우리 주택시장 사이클하고 똑같은데 이게 결국 그 사이클이 거래량과 가격 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벌집 모형으로 순환한다는 겁니다. 4국면은 1국면 반대로 모든 가게가 경제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가격과 거래량이 지금 어떻게 보면 4국면인 상황들이 전국이 많죠. 맞습니까? 가격도 빠지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래서 1차 공급자는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보고 전보다 경기는 계속 엄청나게 안 좋지만 완공된 물량이 수요 물량보다 감소보다 더 크게 하락하며 1차 수요 감소는 빠르게 진행된다. 이런 거고, 제가 5국면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5국면은 경제적 낙관론이 지금 아직 경제적 낙관론은 아니죠. 지금 아직 저희는,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은 제가 볼 때 아직 5국면은 안 들어갔어요. 이제 슬슬 너무 선선진입이 하려는 정말 투자자분들이나 강사님들이 이제 간다 그러고 있는데 일부고, 어쨌든 5국면은 경제적 낙관론이 대두되면서 주택시장의 외부 환경에 대한 전환점으로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거래량이 증가, 가격은 하락,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1월 달부터 일부 증가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얀센이 이제 사실 벌집 순환 모형에 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일단은 6국면이 남았죠. 우리는 일단 지금 5국면에 들어간 건 5국면에 초입인 거는 맞습니다. 이 얀센 모델에 의하면. 근데 6국면은 뭐냐? 회복 진입기를 우리는 빼먹었어요. 그렇게 치자면. 지금 뭐냐면 거래량만 올라오면서 가격은 상승하지 않는 구간이 6국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국면은 경기 회복세에 진입하여 가격은 안정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이렇게 실제로 되면서 이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사하고 하면서 거래량 갈아타기 하면서 같은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뭐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서 가격은 올라가지 않지만 거래량은 증가하는,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해져서 실제로 경기도 좋아지고 공급도 부족해지고 경기도 좋아져서 이렇게 다시 1국면으로 들어가는 다는 게 이게 벌집 순환 모형의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 5국면, 6국면입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이 논문에 있는 거지만 지금부터 이제 할 게 뭐냐면, 자, 이 논문을 2011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오래된 논문이죠. 지금 그죠? 12년 강산이 변할 적에 나왔던 논문이고 목포대학교의 강사님이 하셨던 모델이고,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아무리 전문가든 아무리 뭐 부동산 박사든 누구 KB의 누구건 간에 분석은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따라 분석은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예측은 맞출 확률은 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수님이든 뭐 학자든 간에 사실 일단은 의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자, 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펴본 벌집 순환 모형 이론은 시장 예측에 자주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걸 몰랐던 거지, 실제로 시장 분석가들은 주택시장 분석가들은 글로벌하게 이 벌집 순환 모형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게 잘 이용을 하는데, 이게 예측의 효용성에 대한 지금 보시면 예측의 효용성에 대한 검증 연구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 신뢰성 또한 담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논문으로 검증해서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된 신뢰성이 있는 지표인지 아닌지 검증해 보겠다는 계획으로 이분이 이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논문 쭉 내용 보고 결론부터 갈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서수복이라는 분입니다. 서수복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 논문을 쓴 결론이 뭐냐면, 제가 결론을 읽어볼게요. 벌집 순환 모형에 의해 주택 시장을 전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벌집 순환 모형은 주택 시장 전망을 하거나 예측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단 결론 나왔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이분의 이 논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택의 거래량과 가격만의 근거로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하고 있는 주택 시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도 제가 볼 때 맞아요. 이 말도 중앙부는 맞아.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벌집 순환 모형을 주택 시장 전망에 활용하고 있고, 그 결과는 언론 보도로 이어져 시장 참여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분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 사실 내가 분석했을 때는 이게 한계가 많고 잘 안 맞고 신뢰성이 낮은데 언론에서는 이거를 주택 시장을 전망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1년도에 아까 서순복님입니까? 전망하신 이제 논문의 결론은, 그래서 이의 본 연구는 기존의 시장 전망 결과를 사후 분석하여 벌집 순환 모형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과거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주택 시장과 관련성이 있는 모형인지 검증하였습니다. 자기가 검증했다는 겁니다. 이제 결과도 나오는데, 이 모형을 주택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뭐다? 자, 연구 결과 벌집 순환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 사례들은
대부분 그 효용성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사람 결론 다시 나왔죠. 이게 못 쓰는 지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과거 주택 시장의 흐름에 벌집 모형이 순환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구간별 분석에서는 주택 시장이 벌집 모형에 가깝게 순환하여 벌집 순환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거 뭐 이제 그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분은 일단은 신뢰할 만한 신뢰를 못했다고 했다가 근데 어떤 구간에서는 또 그게 실제로 벌집 순환 모형이 생기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침체를 겪은 IMF 시기와 금융위기 시기에는 그게 잘 맞더라. 벌집 순환 모형이 잘 맞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첫째, 벌집 순환 모형을 적용한 평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전망해온 기존의 사례들은 그 전망의 예측력에서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이거 이제 벌집 순환 모형 못 믿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건 또 뭐다? 주택 거래량의 자료 부족으로 아파트 거래 필지수를 거래량으로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논문의 제일 끝 쪽에는 보면 대부분 이 논문이 어떤 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제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뭘로 했냐면 주택 거래량이라는 자료가 없어서 2011년도인데 2011년도에 없진 않았어요. 이제 주택 거래량의 데이터가 어쨌든 부족해서 아파트 거래 필지수를 거래량으로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량을 쓴 게 아니라 아파트 거래 필지수를 거래량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그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지역이나 하부 시장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주택거래 자료가 축적되어 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한다 했는데 후속 연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후속 연구를 하셨는데,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2011년도에 나온 논문을 하나 가지고 결과를 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벌집 순환 모형은 신뢰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2011년도에. 맞습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이 유튜브는 사실 이게 반응 속도가 느려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그래서 채팅창으로 잘 듣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첫 번째 논문은 그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문을 갈게요. 두 번째 논문은 2년 뒤에 2013년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에서 이제 벌집 순환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를 또 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2011년도에 했던 거를 다른 사람이 2013년도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 공공정책이 이제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는 대학인가 봐요. 거기서 타당성 연구를 또 합니다. 이제 어쨌든 2013년 12월에 신정철이라는 분이 정책학과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자, 여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같은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벌집 순환 모형은 국내 주택 시장을 예측 전망하는 분석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쭉 이제 그래서 이게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는 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근데 선행 연구에서는 주택 시장 전망에 벌집 순환 모형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나, 선행 연구가 뭐냐면 좀 전에 2011년도에 제가 했던 논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선행 연구고, 그게 한계가 있다고 말하나 또 이제 이분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해당 연구는 검증 방법에 오류가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2011년도에 결과를 낸 사람, 그런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고 결과를 낸 사람, 이 서수복의 선행 연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재밌죠? 이제 까는 겁니다. 이제 그 전에 검증했던 사람을 까는 거예요. 그 선행 연구에 오류가 있다.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오류가 뭔지 또 검증을 밝혀야 되겠죠.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서울과 부산을 대상으로 벌집 순환 모형의 국내 주택 시장 적용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다시 검증했다. 앞에서 검증했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보완해서 다시 서울하고 부산을 가지고 검증했다. 그리고 순환 형태의 주기 및 특성을 이 사람은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증 분석 결과 서울은 뭐다?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벌집 순환 모형과 유사한 형태로 1회의 순환이 거의 이루어졌고, 부산도 시장의 흐름이 벌집 순환과 비슷했다. 이 사람은 반대의 2년 뒤에 반대의 결과를 냅니다. 실제로 주택 서울하고 부산을 검증을 해봤더니
벌집 모형으로 순환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맞는지 또 궁금하죠? 계속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다? 국내 주택 시장을 전망하기 위한 이론으로 벌집 순환 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특성 및 시사점을 고려한다면 벌집 순환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주택 시장을 전망할 때 더 유용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가 기대한 건 이거였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이 논문들을 보기 전에 이 논문들을 사실 찾아볼 생각을 못했고 찾아보기 전에 제가 다 데이터로 먼저 검증을 했었어요. 근데 검증을 해보니까 실제로 순환되는 것들이 일부 지역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게 파기 시작했어요. 그 더 깊게 팠던 게 이제 다른 사람들 논문들을 다 찾아본 거고. 그래서 참 찾아보니까 이제 이 사람 내용이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뭡니까? 앞에 선행 연구한 사람, 2011년도에 연구한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 분석했는지, 그게 그죠? 그게 이 내용을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사실 이 논문들을 보기 전에 제가 직접 검증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실제로 검증을 했던 게, 서울을 가지고 검증을 했던 게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모형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사실 길게 했긴 했죠. 길게 했긴 했는데 뭐냐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서울의 거래량과 명목주택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사실 2008년부터 지금 2023년이면 몇 년입니까? 자, 2023년 15년이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한 사이클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한 바퀴 반이거나, 실제로 순환한다고 하더라도 한 바퀴 반이거나 한 바퀴 이상이 돌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실제로 제가 한번 줄여 볼게요. 서울 상승장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가 검증한 거를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 상승장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 상승장이 서울 상승장이 시작이 된 게,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된 게 2014년입니다. 2014년 서울 2014년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그러면 근데 거래량 데이터가 실거래 거래량 데이터는 2006년도부터 제공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2006년도부터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까지, 그럼 한 바퀴 시작하기 한 바퀴 전까지가 실제로 한 바퀴가 똑바로 벌집 모형으로 실제로 순환을 하는지, 동그라미 벌집 형태로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2014년까지입니다. 2014년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 제가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걸 또 이해를 시켜드리려니까 다 설명을 드려야 되네. 자,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결국에 사이클을 이렇게 가서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상향합니다. 그죠? 우상향하죠, 결국에. 이거 우상향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이제 일단은 나가 주십시오. 네, 나가 주시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1986년부터 이렇게 보더라도 결국에, 그죠? 이렇게 우상향을 합니다. 그 안에서 사이클을 그리지만, 그런 사이클을 그리지만 우상향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가 거래량이고, 이게 거래량이고, 이 위로가 뭡니까? 가격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캐치 못하셨어요? 여기 제 강의 수강생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순환을 이제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게 순환을 한다는 거면 이 안에서 계속 순환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면 이 안에서 순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예?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되겠죠. 계속 위로 올라가겠죠. 가격은 결국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론 순환을 하는 것들은 나오는데 명목 이제 지수라는 거는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목 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는 명목 주택 가격입니다.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예요. 여러분들이 KB 부동산 지표든 한국 부동산 지표든 그것들은 명목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계속 우상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실질 가격입니다. 실질 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명목 가격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 밑에 파란색 진한 게 실질 가격 지수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 지수인데 이 진한 게 실질 가격 지수고 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명목 가격 지수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실질 가격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실질 가격 지수는 서울의 실질 가격 지수는 명목 가격 지수보다 훨씬 더 먼저 가파르게 줄고 있었죠. 왜냐? 물가 상승이 그만큼 더 가팔랐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 가격으로 보면 이미 2021년 11월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래서 명목 가격보다 실질 가격이 2배로 더 많이 빠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가팔랐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2008년도부터도 보시면 실제로 하락률이 훨씬 더 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질 가격으로 사실 이걸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그래야지 이렇게 순환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이고 저도 사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실질 가격으로 변환을 했었는데 그런 논문들이 뒤에서 나와서 이런 이제 재밌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다? 이 앞에는 개요입니다. 어쨌든 벌집 순환 모형을 이제 사실 벌집 순환 모형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벌집 순환 모형이 많이 이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고, 실제로 2012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도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2013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 부동산 전망시 벌집 순환 모형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벌집 순환 모형을 이제 이야기해서.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문제점이 뭐냐면 서수복, 이분은 서수복이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선행 연구를 했던 서수복 이분이 국내 전역과 지역 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벌집 순환물 타당성을 검증한 사례가 2차례 있었는데 해당 연구가 이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검증 방법에 오류가 있어 재검증이 요구된다.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가고.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조금 비슷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선행 연구의 한계, 이제 앞에 연구했던 사람을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연구해서 분석한 게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냐. 첫 번째 선행 연구에서는 2차례 단기 구간에서 벌집 순환 모형과 유사한 순환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두 시기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로 외부 충격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목상 가격이 하락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에서 선행 연구한 사람이 대부분 안 맞았는데 경제 위기 이런 외부 충격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맞았다라고 했잖아요. 벌집 순환 모형이. 근데 왜 그랬냐면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가격이 큰 하락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 안 한 명목상 가격이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맞았다는 거예요. 즉 선행연구처럼 벌집 순환 모형을 검증한다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반복할 경우에만 국내 주택시장이 벌집 형태로 순환하게 된다. 자, 이 내용이고 또한 벌집 순환 모형은 장기간의 주택 경기 전망에 활용되는 이론인데 단기 구간에서 순환하는 것을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벌집 순환 모형 자체라는 게 10년이 뭐 예를 들면 8년에서 10년 주기의 긴 장기 주택 전망을 볼 때 활용되는 지표인데 이제 이전에 분석한 선행연구 서수복 이 사람은 너무 단기간으로 단기 구간 3년 4년 지표만 보고 그죠? 2011년에 냈던 거니까 3년 4년 지표만 보고 이게 이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전망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 그 두 가지를 일단은 집은 거예요. 예. 그리고 거래량에 있어서도 뭐다? 주택 거래량 접근 한계로 아파트 실제 거래량을 쓴 게 아니고 토지 거래 필지수로 대체를 분석한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16년에 됐던 실거래 신고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사실 이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장기 모형을 검증하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런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결과가 뭐냐면 이 사람이 2013년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에 이 사람이 실제로 벌집 순환 모형을 뭘로 만들었냐? 명목 가격 지수가 아니라 실질 매매 가격 지수랑 거래량은 뭐다? 2013년이니까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부터 한 7년간 쌓였죠. 그 7년짜리 거래량과 실질 명목 가격 지수가 아니고 실질 매매 가격 지수를 가지고 서울의 벌집 순환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2016년 상반기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2013년 상반기에 이렇게 실제로 이 순환 모형대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자기는 이렇게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서울이고, 자, 부산도 아까 이제 이 사람이 서울하고 부산 두 지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부산도 2016년 상반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로 벌집 순환되는 형태로 돌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거를 이제 실질 가격 지수랑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 금방 만드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것까지 알려드리긴 힘들고 실제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이었죠. 서울의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를 보면 실제로 여기가 언제입니까? 2015년 말부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형태로 돌아가죠. 2014년까지로 늘려볼까요? 한 바퀴를 돌았죠. 실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자, 이게 얘랑 보시면 거의 동일하죠. 제가 만든 거랑 저도 이제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이분이 만들어서 논문에 실어 놓은 것과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든 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요거랑 보이십니까? 그래서 같은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들어도 저도 실질 매매 가격 지수로 변환해서 만들어도 그래서 보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냐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느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느냐를 보니까 단기 구간에서는 이렇게 사실 조금 정말 매끄럽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되진 않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거래량과 매매 가격 두 개만 가지고도 이렇게 벌집 형태로 순환을 하면서 시장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람 내용이 저는 조금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무슨 이제 이해되십니까? 잠시만요.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좀 열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연구를 보면 이게 얀센이 1994년에 이렇게 나타냈던 게 이제 이렇게 순환하더라는 거고, 그죠? 얘도 모양이 뭐 딱 예쁘게 딱 떨어지진 않죠. 이 에인트 호빈이었고 엔스 헤데였고, 2011년에 서수복이라는 분이 한 거는, 그죠? 이 뭡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죠.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죠. 이게 실질 가격 지수가 아니라 명목 가격 지수로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분석이 이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분기 이제 그런 시점도 이상하게 됐고. 근데 이 사람이 해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더라. 부산도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모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을 한다면, 네가 잘못 데이터를 잘못 분석하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어. 이걸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면 국내 주택 시장 전망을 하는데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야 라고 논문의 결론을 이렇게 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논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논문 결론이고, 실제로 유사한 형태로 1회 이제 실제로 이때까지는 시장이 짧았으니까 어쨌든 순환 2006년부터 13년까지 보면 이렇게 순환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부산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 분석한 벌집 순환을 활용하기에 타당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 이제 이분의 논문 끝에도 뭐가 나오냐면 한계가 나옵니다. 실제로 신거래 신고가 된 2006년 이후의 자료로 분석함에 따라 벌집 순환 모형 해석하기엔 시계열 자료가 짧은 한계가 있다. 사실 조금 짧다는 거죠. 사이클을 한 번밖에 못 돌려봤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한 분석 대상 도시가 두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지역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좀 아쉽습니다. 그죠? 할 거면 전국을 다 하지. 서울이랑 부산만. 이렇게 사실 분석하는 게 힘들어서 그때는 아마 데이터 모으는 게 힘들어서 그랬는지. 지금은 어쨌든 이때는 2013년까지 했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까지 10년의 데이터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 바퀴 더 돌아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두 바퀴를 실제로 도는지.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논문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2016년에 주택도시금융연구에서 벌집 순환 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아파트 시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연구를 마승열이라는 분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요약이 뭐냐면, 그동안 벌집 순환 모형을 국내 시장 주택을 분석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왔으나 국내 주택 경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동모형 적용의 한계점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이게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인지 여부를 재확인했다. 분석 결과 벌집 순환 모형이 국내 주택 시장의 지역별 경기 분석 및 예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모형임을 내가 다시 확인했다는 거예요. 2003년 뒤에 마승열이라는 분이. 이거는 경기 분석 및 예측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모형이 맞다는 거예요. 결론을 그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지역별 아파트 거래량과 실질 매매 가격을 썼어요. 명목이 아니라 실질 매매 가격을 써서 이거를 이제 내가 검증을 해봤다는 거고. 그래서 뒤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는 이 사람은 실질을 썼고, 이제 뭐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뭐 분기별 자료, 이거를 이제 실제로 분기별로 하냐, 이제 데이터를 자, 이거를 또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면, 자, 이 사람은 분기별, 서수복이라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2011년도에 했던 사람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데에 비해서 2016년에 했던 사람은 연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왜 그럴까요?
거래량이라는 데이터의 특성을 알면 이게 이 문장만 봐도 이게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르시겠습니까? 거래량이라는 거는 계절적인 영향을 탑니다. 성수기라는 게 있다는 거죠. 거래가 잘 되는 성수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수기에 이런 불특정하게 올라오는 거래량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분기별로 이렇게 그냥 데이터를 거래량 분기로 만들면 거래량 지표가 잘못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겨울 방학 때 사실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거래량만 이렇게 하면 실제로 거래량이 팍 튀는 걸로 나오죠. 그거는 근데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거래량이 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통계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그거를 어차피 벌집 순환 모형은 장기적인 사이클을 예측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연간을 쓴다는 겁니다. 연간 자료로 이 사람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은 일단은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게 사실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은 수도권이고 우리가 사실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2006년부터 이렇게 돌더라. 이렇게 돌더라. 이거 인천입니다. 이렇게 돌더라. 실제로 맞는지 이 사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을 보면,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사람은 뭘로 했다고 했습니까? 연간으로 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런 계절적인 이제 특이성을 없애기 위해서 연간으로 했어요. 2006년 이렇게 점 하나가 연간입니다. 1년. 자, 그래서 보면은 제가 2016년부터 2015년까지로 이렇게 보면 차트가 조금 다르죠. 그죠? 이거랑 무슨 이제 이해되십니까? 차트가 조금 다르죠. 그죠?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서 끝나고,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게 연간이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평균으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이거를 6월 예를 들면 연간 8월 달 정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면 차트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그 연간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분석해서 두리뭉실하게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보니까 경기도, 인천 다 이런 식으로 벌집 순환 모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해봤는데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해보니까 서울, 이게 서울이 빨간색 서울 이렇게 나오고 경기도 이렇게 나오고 인천도 이렇게 인천이 제일 이렇게 순환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보면 이제 이거를 인천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요 모양이랑 같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월별로 한 거고 이 사람은 연별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역들 부산, 경남, 대전, 전북도 해봤는데 순환 모형이 나오더라. 일국면 진입 상황이었더라. 앞에서 결과도 보면 2015년에 이때 이 사람이 어떤 결론 냈습니까? 2015년은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동반 상승하는 일국면에 진입했다. 맞습니까? 2015년은 그러면 이 사람은 일국면이라는 거예요. 2015년이 서울, 경기, 인천 2015년이 일국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논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2015년, 2014년 얘기거든요. 2014년 이후에 서울 어떻게 됐습니까? 맞았죠. 일국면 실제로. 실제로 2014년, 2015년부터 이렇게 일국면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부산, 경남, 대전, 전북도 해보니까 그렇게 동일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더라.
그때 일국면이었더라. 뭐 대구 경북도 해보니까 순환 주기를 보여주는데 대체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으나 뭐 일국면 지나 이국면에 머물러 있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랑 충북도 같은 형태의 순환 주기로 보여주고 있는데 주택 경기 대체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하고 있더라. 여기가 이제 실제로 강원도랑 충북입니다. 강원도랑 충북. 근데 뭐냐? 울산하고 충남하고 광주하고 전남하고 제주는 설명하기 어렵더라. 이게 모든 전 지역이 다 이렇게 실제로 경기 순환 주기처럼 탁탁탁탁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분석할 때는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다 잘 맞는데 울산, 충남, 광주, 전남, 제주는 벌집 순환 모형으로 맞다고 경기 순환 공면을 설명하기에 맞다고 하기엔 어렵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얀센도 4개 지역, 네덜란드 4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은 그런 순환 형태가 나오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대다수 지역에서 벌집 순환 모형이 주택 경기 국면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그전 기존 연구에서 HCM이 벌집 순환 모형입니다. 이게 약자거든요. 국내 경기 순환 국면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모형이라는 주장은 기존의 분석에 사용한 주택 거래량과 주택 가격 자료의 한계점과 함께 연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들 연구에서 순환 주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나왔는데 연간 자료를 꼭 쓰지 않아도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저는 사실 제가 연간 자료를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도 순환 모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런 거래량의 계절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썼거든요. 그건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연간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연간 자료처럼 그런 계절적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통계로. 그래서 결론을 보면 그동안 국내에서 주택시장의 순환을 분석할 때 사용된 대표적인 분석 방법 중 하나가 주택 가격과 거래량으로 경기 주택 국면을 설명하는 HCM이다. HCM이 이제 벌집 순환 모형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분석 방법 중 하나가. 그래서 본 연구는 순환 주기 진단에서 제기되고 있는 HCM 적용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을 중심해서 과연 HCM이 국내 지역별 주택 시장의 순환 국면을 잘 나타내고 있는 모형인지를 재확인한 연구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결론을 낸 거면. 자, 그래서 이 방법은 향후 주택시장의 경기 국면을 분석하고 예측하고자 할 때 하나의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2016년에 논문을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또 2차로 깝니다. 2번 까였죠, 이 사람. 2011년에 논문 냈던 사람이 2번 까였습니다. 한 번 까이고 또 분석할 때마다 또 까이고. 그래서 주택도시 금융에서도 그렇게 했고, 자, 이제 마지막 논문입니다. 2018년에는 어디서 했냐면 한국 부동산 분석 학회 학술 대회에서 이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쨌든 이제 서울 아파트의 순환 변동에 관한 비교 분석 HP 필터와 벌집 순환 모형을 중심으로 하고 되어 있는데 HP 필터라는 게 사실 용어가 되게 낯서실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래량이 특별하게 계절적으로 이런 성수기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보기 위해서 HP 필터라는 그런 필터링을 하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튀는 것들을 평탄화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평탄화하는 필터를 써서 벌집 순환 모형을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HP 필터와 벌집 순환 모형을 통해서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서 논문을 쓰면 안 되잖아요. 뭔가는 또 개선하거나 자기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더 유식하게 HP 필터라는 걸 썼어요. HP 필터가 뭐냐면 경제 시계열의 장기 추세 변동 및 순환 변동을 분석하는 HP 필터 평활법에 의한 것으로, 그러니까 평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렇게 막 튀는 거래량이라는 게 왜 평활법을 쓰냐면, 자, 실제로 거래량을 보시면 그죠? 이렇게 튑니다. 이렇게
이렇게 튀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세를. 예, 그게 HP 필터를 써서 평알법을 나타낸다는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연간이 아니더라도 월별로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게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써서 이렇게 이제 HP 필터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실제로 가격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를 이렇게 곡선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시에 2018년에 서울시의 벌집 순환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벌집 순환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벌집 순환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월별로 만들었어요. 반기별, 이 사람은 반기별로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보면 200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00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제가 되게 꼼꼼하게 검증하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십니까? 이제 지표를 저는 이제 KB부동산이랑 한국부동산은 두 개로 다 검증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얘는 KB부동산 데이터로 이렇게 검증한 거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이제 순환하죠. 한국부동산원도 추세는 비슷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지표가 KB보다 하락을 더 잘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인데 KB부동산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승은 조금 더 빠르고 더 잘 반영되는 반면 하락은 조금 덜 적게 반영된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부동산원으로 만들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더 잘 내려간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보세요. 하락을 할 때 더 크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한 바퀴가 제대로 돈다는 거예요. 한 바퀴가. 한국부동산으로 하면.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려고 제가 두 개의 지표를 다 본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은 HP 필터를 써서 벌집 순환 모형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순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간을 연 단위가 아닌 분기와 반기로 구분해서 모형을 설정했고, 어쨌든 그래프가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모형이 너무 복잡하니까 반기별로 이래 구분을 했다는 거고, 그 전에 선행 연구들은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나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해서 거래량도 한국감정원 거를 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한국감정원 거도 같이 비교를 해봐야지 싶어서 둘 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어떤 지표를 썼느냐에 따라 이 사람은 이제 계절적 조정, 한국감정원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도 계절 조정이라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계절 조정한 아파트 가격 지수가. 그래서 이 사람은 매매 가격 지수도 한국부동산원 거를 KB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걸 썼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계절 조정이 된 걸 썼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차트는 거의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결과 서울시는 1회 순환한 뒤에 이국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이국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평균 8년 6개월 정도 되고, 1회 순환하는데 평균 8년 6개월 정도 되고, 한 국명당 평균 17개월, 1년 6개월 정도 걸리더라는 결론을 이제 낸 겁니다. 이제 자기가 서울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연구의 한계점은, 내가 연구한 거 한계점은 뭐다? 서울시 지역을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 각 시 도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교 분석은 필요하다. 그게 내 분석의 한계다. 일단 서울은 이렇게 이렇게 내가 분석한 게 모형대로, 벌집 순환 모형대로 돌아간 거를 나는 확인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했냐면 2011년도부터 나온 벌집 순환 모형에 대한 논문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요약해서 사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내용이 사실 반복적인 것 같지만, 사실 왜 반복적인 거라도 똑같이 다 설명드렸냐면 그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으로 나온다는 거는 검증을 여러 사람이 이것들을 의심하면서 검증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이제 검증이 된다는 거는 그럴수록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뭡니까? 이 4개의 논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이 뭐다? 결론이 뭡니까? 실제로 4개의 논문을 분석했을 때는 벌집 순환 모형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의미가 있죠. 실제로 그렇게 순환되는 것들이 보이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2006년부터 2014년 아까 봤죠? 2014년까지 이렇게 순환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순환되는 거를 봤고, 우리가 정말 딱 육각형으로 딱 움직이진 않지만 이게 2006년부터 2014년 15년까지 2014년까지가 8년이죠. 8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입니다. 8년 주기로 서울이 실제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과거에 2014년 이번 상승장 전까지. 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도 이렇게 돌았어요. 그죠? 인천도 이렇게 돌았고 벌집 순환으로 실제로 경기도도 인천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 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번 장은 어떻게 돼? 지금 사이클은 지금 한 바퀴 2014년 이후로 한 바퀴 더 돌았잖아요. 돌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벌집 순환 모형이 제대로 그려질까? 그거를 알 수 있으면, 그게 그려지면 지금 대략 우리가 경기 순환 이 6국면 중에 지금 어디가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맞을까? 맞을까요? 자, 2014년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이렇게 조금 안 맞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대로 된 육각형이 아닌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이때로 2014년부터 상승을 2013년부터 이렇게 볼까요?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침체 국면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아까 저는 이제 이거를 월별로 전체 지금 밑에 보시면 월별로 이 불규칙 요인이 12개월 평균값을 적용해서 이렇게 월별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크게 보면 이런 순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2012년부터 이렇게 뭉뚱그려서 크게 보면. 근데 실제로 요때 2018년에 보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어. 그죠? 이때에서 이렇게 해서 침체 국면에 가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을 합니다. 네. 이때 이 하락이 왜 나왔었냐 하면 저때 저 하락이 왜 나왔습니까? 서울에 2018년 이때거든요. 이때 하락 보시면 하락 나왔죠. 이때 하락이 나왔거든요. 요 구간에. 네. 저 구간에 실제로 하락이 나와서 저렇게 그때 하락을 한다는 전망들이 또 많았어요.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강의하시는 분들도 잘못 예측해서 사라지신 분들도 많고. 그때 2018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8년 19년도에 서울 상급지 강동구 송파구에 헬리오시티도 입주할 때고 상급지에 입주 물량도 만세도 들어오고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금리도 이렇게 세 차례 올린 상황이었고 유동성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외부 지표들이 안 좋은 상황들이 겹쳐진 거예요. 물론 규제 대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하락으로 가서 한 바퀴 도는 듯 했으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코로나가 터짐 뭐 이제 그 전에 그는 뭐 어쨌든 코로나 터지고 이 뒤로 되면서 쫙 이렇게 다시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국면이 사실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서울은 여기 있다. 서울은 지금 벌집 순환 모형으로 보자면 여기 있는 상황이다. 여기 그죠? 이쯤 어딘가에. KB부동산 지표로 보면 약간 더 위에 있죠. 약간 더 위에 있죠. 그래서 2018년을 뭐 예를 들면 이게 근데 분석 어디를 한 사이클로 보는지에 따라 또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보면 여기에서 지금 한 사이클 돌았죠. 여기서 한 사이클 돌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다시 시작이 되는 사이클로 사실 보면 2018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언제죠? 2018년 12월이죠. 2018년 12월부터 이렇게 한 사이클 짧게 다시 한 바퀴 도는 걸로 치면 이렇게 또 돌아올 수도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2018년부터. 그러면은 2년, 5년 사이클, 지금까지 이렇게 8년 사이클이라고 보면 5년 정도 돌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 물론 그게 8년 딱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뭐 한 3년 정도 걸릴 수 있겠다는 거죠. KB부동산 지표로 보자면. 그렇게 벌집 순환 모형을 보면 실제로 지금 대략적으로 이 경기 순환 6국면 중에 어디쯤인가를 예측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그래서 어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보는데 자 이게 의미 있는 지표인가를 봤을 때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의미는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지역들이 순환 거래량과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순환이 되더라. 딱 예쁘게 이렇게 육각형으로 돌진 않지만 순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는 확실하더라. 근데 이 지표가 시기를 정확하게 전망을 할 수 있는 확률 높은 지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의문이에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지금 사실 보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시장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어느 정도인지는 맞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게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칸 한 칸이 빨리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략적인 구간은 맞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 다시 1분기가 시작할 거냐, 언제 다시 회복기에 진입하고 언제 다시 회복 진입기에 들어가고 회복기로 갈 거냐를 전명을 할 수 있는 지표냐라는 의문에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얘가 시기까지 정확하게 언제부터 예를 들면 지금 정도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죠. 지금 정도의 추세로 가면 대략적으로 2년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결론 이것 가지고 전망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확률이 높으냐는 또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이 지표를 그렇게 저는 쓰려고 합니다. 보조 지표 중 하나로 이게 절대적으로 탁 진짜 이거에 의해서 시장이 탁탁탁탁 다 돌아간다. 거래량과 매매 가격 두 가지만 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거래량과 매매 가격 두 가지만 봐서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서 보더라도 확률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벌집 형태로 순환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의미 있는 지표이고 그렇지만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 속도랑 시간과 시기는 차이가 분명히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싶고 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 이제 마지막 2018년 논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간에 3번의 소순환과 한 번의 주순환
소순환 이게 세 번의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소순환 이렇게 작게 순환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순환 전체적인 큰 사이클 안에서 일어나는 순환이 아니고 소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실제 사이클로 짧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무시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 번에 주순환을 큰 추세를 보는 지표고 벌집 모형은 큰 게 10년, 뭐 8년에서 10년까지 이렇게 도는 그걸 분석하는 지표지 짧게 2년, 3년 만에 이렇게 순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시해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집 순환 모형이 그래서 의미는 있고 참고해 볼 만한 보조 지표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사실 별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 별로 준비는 안 했고 제가 실제로 분석했던 내용들 이렇게 사실 캡처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만 사실 캡처해서 행강편으로 묶어놔서 오늘 사실 이 내용을 오후에 갑자기 제가 만든 거거든요. 24장 지표를 제 정규 강의 단톡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 나온 김에 그냥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제가 또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1시간을 넘겼네요. 한 30분 정도 그날 잘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부린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기간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이 지역이 지금 이 정도 상황, 이 정도 구간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 속도로 가면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정도를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가격은 크게 올라가지 않지만 거래량이 올라가는 구간. 그때 우리는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그것만 기다려도 사실 의미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때나 이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크게 많이 오르기 전에 거래량이 올라오는 상황. 그러면 시간을 다 보내고 적절하게 전세가율도 올라오는 타이밍에, 그죠? 이렇게 보시면 2014년 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거래량은 이거 보이시죠? 거래량은 올라오지만 가격은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있죠. 매매가는 내려가고 있지만 거래량은 올라오는 구간. 요게 이제 실제로 요 불황기 요 정도 사이즈 구간이잖아요. 그죠? 요 정도 사이 구간. 그래서 그 구간이 오는지를 조금 더 그 구간만 사실 정확하게 지켜보면 는데도 보는 대로 쓰더라도 좋은 지표다. 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이런 벌집 순환 모형을 분석하신 분들이 한계점이 뭐였냐면 대부분 다 한계가 뭐였습니까? 서울만 하고 서울, 경기, 인천만 하고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분석을 제대로 시구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 시군구별로 분석할 필요도 판단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논문에서 그거를 제가 시군구별로 분석을 숙제를 냈으니까 제가 해야죠. 그래서 숙제를 냈으니까 제가 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시군구별로 분석을 이렇게 실제로 해보면 강남, 송파, 강동, 송파, 또 그죠? 강남, 송파, 또 먼저 움직인 지역들은 빨리 움직일 거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사실 시군구별로 이렇게 벌집순환 형태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들을 시군구별로 보는 게 또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울산 같은 지역은 사실 지금은 더 잘 나오네요. 그죠? 거의 지금 2023년 울산 거의 지금 어디입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서 불황기 5국면 정도 봐야 되겠네요. 5국면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남도 한번 볼까요? 충남도 그죠? 짧게 봤지만 2018년부터 보면 이렇게 벌집 순환 형태로
벌집 피자 형태로 네, 이렇게 서울, 경기, 부산도 아까 누가 검증했는데 잘 맞았다고 했죠. 부산은 약간 더 크게, 충남은 이렇게 좀 작게, 경기도는 거래량이 어쨌든 많으니까 이렇게 크게 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지표를 제가 손품항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벌집 순환 모형 메뉴를 만들어놨어요. 연구소 쪽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오픈을 안 하고 저 혼자 시장 전망하고 강의할 때 쓰려고 하다가 오픈을 해놨습니다. 이 연구소 쪽에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걸 누르면 지금 이제 요것들을 이렇게 조회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보면 저는 지금 보면 창원 한번 가볼까요? 창원? 창원은 더 많이 왔네요, 그죠? 창원은 더 많이 내려와 있네. 예, 제가 경남 쪽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죠? 더 밑으로 거의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요 밑에까지 나와 있네. 회복 진입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주 한번 볼까요? 청주? 청주도 거의 뭐, 그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 있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지금 이제 공부하기 좋은 도시고 이제 준비하기 좋은 시기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요렇게 치자면 요까지 요 정도 가격은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거래량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살아날 거다. 거고 여기 이제 회복 진입기 요때 회복 진입기 6국면 때 상승 초입에 다시 그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야죠, 한 바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 이런 이제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런 분석을 하는 부동산 강의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무료로 이렇게 사실 오픈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강의 만드는 것도 귀찮고 해서 근데 또 너무 또 괜찮은 지표길래 혼자 보긴 아깝고 해서 이렇게 한번 번개로 유튜브를 해봤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는 녹화는 안 했는데 유튜브 실시간이 아마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녹화본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까? 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결과만 알고 싶어 하는데 저는 사실 결과만 이야기하는 건 싫어하거든요. 이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 그 과정을 모르면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믿고 그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사실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공부한 분석한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따라 하시는 게 일반 그냥 흘러들어가는 매번 8분짜리 유튜버들 보시면서 인사이트의 깊이가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단편들만 생기고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하나를 궁금한 게 있으면 조금 깊게 파보시는 단계랑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따라해 보실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까지 다 오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나면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집 순환 모형도 엑셀로 이렇게 제가 다 만들어서 검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집 순환 모형은 엑셀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시간 되면 유튜브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의 특성이 뭔지, 거래량의 특성이 뭔지, 뭐 매매 가격의 특성이 뭔지 그런 것들을 사실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뭐다? 거래량이라는 거는 계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평탄화해서 사실 나타내야지 지표를 추세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그거 하나랑 가격이라는 것은 명목 가격이 있고 실질 가격이 두 개가 있는데 그렇게 순환되도록 우리가 나타나게 하려면 명목 가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가격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어쨌든 두 개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2011년에 연구와 이 논문을 쓰신 이분이 잘못 분석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무턱대고 데이터만 만진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어제 지난주에죠. SV 무슨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그죠? 그건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저는 부동산에서는 호재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은행의 문제가 터짐으로 해서 금융 리스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면서 금리를 급하게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월이 압박을 좀 받겠죠. 이대로 더 올리다가는 다른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압력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도 앞당길 수 있는 이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벌집 순환 모형을 얘기하면서도 이 순환 모형이 지금 상황에서 어디에 있는지 정도 어느 5국면인지 6국면인지 알 수 있지만 언제 그게 회복이 1국면으로 진입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한 칸 한 칸이 팍팍팍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1년 만에 몇 개월 8개월 만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인 상황이 어디인지를 보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이것도 움직이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요때가 되면 더 유심하게 지역들을 더 봐야 되겠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박지훈님이 유레카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걸 사실 해보고 유레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레카를 사실 데이터를 이런 지표들을 만들면서 유레카를 외친 게 지금 한 3-4번 정도 되거든요. 얘도 제가 분석을 해보고 사실 유레카를 속으로 외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너무 이런 분석 방법들이 또 공개적이 되고 너무 유명해지면 너도나도 다 강의할 때 막 다 쓰고 유튜버들 다 쓰고 이럴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제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건 저는 이제 논문을 검증해서 이렇게 지표를 볼 수 있도록 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제가 또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유튜브의 조회수는 사실 이렇게 많이 안 나오죠. 이런 내용들을 별로 안 재밌어 하잖아요. 그죠? 어렵고 8분짜리 웃긴 거 이런 것들 해야 돼서 유튜브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유튜브가 있다고 저런 유튜브 컨텐츠가 있다고 조금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또 힘이 나서 좋아요 눌러오고 구독자 수 올라가면 또 자주 이런 내용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